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선생님이 뭐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이번 파트는 컨텐츠형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역 파트를 할 건데 원래 애초 계획은 면역을 한 차시만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용을 줄여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면역 파트를 두 차시로 나눠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7강, 8강 면역 상하로 수업할 거고 그 다음에 9강은 여러분들 그 생투 내용과 좀 연계되는 유전자 발현과 조절 그 파트를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미리 나눠드린 이 학습지 수업 자료 보시면서 필기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5가지 파트가 있는데 오늘은 1, 2만 하고 다음 시간에 3, 4, 5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1, 2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원 3단원에서 그 방어작용 단원에서 사실 배웠던 것과 굉장히 내용이 연관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생원에서 했던 내용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계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병원체와 림프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나와 너의 구별이다. 어쨌든 이 면역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나와 비자기, 너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이 면역 관련 이상 질환에는 이 자기와 비자기, 즉 피하 식별을 제대로 못하면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도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렇게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질병이라는 거는 뭔지는 아시겠죠? 뭐 신체에 어떤 장애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고요. 질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감염성 질병이 있고 비감염성 질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감염성 질병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왜? 이 감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는 병원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체가 무조건 생명체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라이온이라고 해서 그렇죠? 영어를 좀 써볼게요. 프라이온, 프리온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사실 생명체는 아닙니다. 얘는 그냥 감염성 단백질 입자입니다. 입자. 그쵸? 그래서 프라이온은 사실 그 프로테인, 단백질이란 말과 인펙션, 감염 입자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감염성 단백질 입자를 의미합니다. 그쵸? 제일 대표적인 질병은 여러분들 클로이페츠 야코병이라고 해서 그쵸? 사람한테 걸리는 병이고 그 소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그 변형된 프라이온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러스 다들 잘 아시죠? 지금 우리 코로나 이것도 지금 2년째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도 바이러스잖아요. 그쵸? 소아마비 에이즈도 바이러스성 질병이고 세균 질병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폐렴, 결핵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와 세균 차이 여러분들 아시죠? 생원 수준에 대한 거는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바이러스, 세균의 차이는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생명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얘들은 핵선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포막도 없고 효소도 없고. 근데 세균은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물론 핵과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다는 거지 얘들은 유전 물질 가지고 혼자 스스로 증식하고 물질 대사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진균이라고 하는 요거는 여러분 여기서 진균의 균과 세균의 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통틀어서 균이라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세균은 그 사실 원핵 생물계 분류학적으로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친구들이고 여기서 진균은 균계라고 하는 아예 계가 다릅니다. 우리 생물을 분류할 때 종속, 과목, 강문계 들어보셨죠? 제일 상위 단계가 개인데 우린 당연히 동물계고 그다음 식물계도 있고 또 원생 생물계도 있고 원핵 생물계, 균계, 또 고세균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세균, 진정세균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균계는 진핵생물입니다. 여기는 곰팡이 같은 애들이 포함되고 그리고 버섯도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친구들이에요.
같은 균이라고 하면 얘들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들은 진화적으로 훨씬 뒤에 출현한 애들입니다. 아구창. 여러분들 뭐 좀 비속어 아닙니다. 이거 질병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기생충 보시면 뭐 편모충, 선모충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수면병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그 병원체 종류들이 있다는 거를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생원에서 다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질병에 걸리게 될까 해가지고 2가지를 소개합니다. 비특이적 방어, 선천성 방어와 후천성 방어, 그죠? 2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제1선 가장 신속하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이제 비특이적 방어, 선천성 방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여러분들 우리가 비특이적이다 이 말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다 공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특정한 병원체 그룹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어떤 거를 인식하고 대응은 하는데 그 인식하는 주체가 대부분의 어떤 병원체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우리 눈물에서 나오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 아시죠? 이 효소들은 그 세균은 세포벽을 가지거든요. 이 세균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고 걔네들이 세포벽을 가지는데 그 세균 세포벽에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타겟팅 해가지고 그러면 세균이 종류가 달라도 그 공통적인 특성은 같으니까 대부분의 세균을 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로 특이적 방어는 우리 뭐 수능에서도 여러분 생원 수능에서도 특이적 방어가 훨씬 잘 나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인위적인 면역 해가지고 그 백신 하는 것까지 여기서 다 주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얘는 일단 그 훨씬 더 특이적이다. 그러니까 맞춤식이에요. 물론 좀 속도는 느리고 비특이적 방어에 비해서 좀 이선의 방어 느낌이 있지만 훨씬 더 그 표적률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그런 효율이 좀 높은 그리고 얘들은 척추동물에서만 나타나는 기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림프구라는 친구가 이 특이적 방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특정 병원체의 특이적인 아주 특징적인 부분을 인식해서 그 친구들만 맞춤식으로 공격하는 그것을 우리는 특이적 방어 혹은 후천성 방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별거 없죠, 여러분? 친숙하죠, 굉장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친숙해요.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뒤에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려고 지금 이 그림 갖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특이적 방어작용을 2가지 체액성과 세포성으로 우리는 구분을 하시죠. 특이적 방어작용을 그렇죠? 그러면 이 특이적 방어작용을 체액성, 세포성이라고 구분할 때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말을 부연 설명을 붙이면 체액성 면역의 체액은 말 그대로 몸에 있는 액체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혈액이나 림프액 같은 것들이 체액이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항체 매개 반응입니다. 체액성 면역하면 무조건 항체예요, 항체. 항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 항체가 또 체액을 타고 이동하니까 항체 매개고 세포성 면역은 결국 말 그대로 얘들은 세포 매개입니다. 세포를 매개로 해서 방어작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쵸? 우리는 또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체액성 면역.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항원 제시세포라고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 생원에서는 얘가 대식이었는데요. 그쵸? 물론 항원 제시세포의 한 종류가 대식세포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를 대식세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고급 생명과학이잖아, 얘들아. 고급. 조금 더 해야지, 그치? 대식세포도 있고 생원에는 나오지 않는 수지상세포라는 친구들 그리고 사실은 B세포도 일종의 항원 제시세포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원을 쉽게 말해서 먹고 나서 그 어떤 조각이나 걔네들의 정보를 제시해서 그 다음 반응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특이적 후천성 면역에는 보조 T세포, 그러니까 헬퍼 T세포,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여기 보시면 B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세포 독성 T세포도 활성화시켜서 결국 이 친구로부터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이 전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기억세포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기억 B세포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항원이 재침했을 때 이 기억세포로부터 또 훨씬 빨리 항체를 만드는 그 2차 면역 반응, 그죠? 그런 거 있었는데 사실 T셀도 메모리 T셀이 있습니다. 기억 T세포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 T세포도 기억 보조 T세포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기억 B세포에만 초점을 맞췄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뭐 형질세포 항체 분비하는 거나 세포 독성 T세포 가서 완전히 그냥 암세포나 혹은 좀 감염된 세포를 완전히 죽이는 그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림프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림프구. 여러분들 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혈구의 일종. 어쨌든 백혈구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뭐 호중구,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뭐 호중구, 뭐 호산호염기, 뭐 단핵구, 림프구,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림프구가 우리가 하는 이 후천성 면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림프구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B셀, T셀, NK셀이 있는데 NK셀은 또 처음 들어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NK셀은 이 Natural Killer 셀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자연 살해세포 뭐 혹은 자연 살생세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좀 선천성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우리가 주로 친숙한 요 친구들이 이제 우리 뒤에 후천성 면역 반응에 주로 관여하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B세포의 B는 어디서 유래한지 아시죠? 골수에 있는 B를 따왔고, T세포의 T는 가슴샘, 면역기관입니다. 가슴샘, 흉선, 뭐 흉샘, 뭐 가슴샘, 거기에 있는 T를 따와서 T셀, T세포, 뭐 T림프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림프구는 혈액세포니까 어쨌든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건 똑같아요. T림프도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들어져서 이제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완전히 성숙한 애들을 T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뭐 우리 림프구 얘기까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림프구는 제목부터 볼게요. 독특한 수용체를 이용해서 방어작용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독특한 수용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후천성 면역, 특이적 면역과 연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면역에 관여한 세포들이 어떻게 이 자기와 비자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국은 항원과 림프구에 있는 수용체, 그쵸? 수용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항원이 뭔지 아시죠? 항원. 외부 물질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즉 얘는 비자기죠. 비자기. 그러면 이 항원 비자기에는 에피토프라고 하는 항원 결정부, 항원 결정 부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생원 기출에 아마 예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이 항원 결정기, 그때 항원 결정기라고 아마 표현했을 거예요. 항원 결정기 여러 개 나와가지고 그 자료 해석하는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항원 결정 부위, 항원 결정기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사실 이 항원에는 여기 보시면 동그란 거와 세모난 거, 즉 여러 종류의 항원 결정기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좀 부족해요. 사실 이거는 뭘로 바꿔야 되냐면 항원이 아니라 항원 결정 부위, 즉 에피토프와 항체가 특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항체는, 한 종류의 항체는 여기 두 군데가 똑같아요. 결합하는 부위가.
항체 중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여기는 세모, 뭐 여기는 동그라미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의 항체는 양쪽에 있는 그 항원 결합 부위가 동일한 구조예요. 그럼 여기 세모에 맞는 놈, 동그라미에 맞는 놈, 각각 서로 다른 항체가 하나의 항원에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항원 결정 부위, 즉 에피토프와 항체가 특이성이 있어서 그 구조에 맞는 것만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원에는 여러 종류의 에피토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항원에 여러 종류의 항체가 붙을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밑에 볼게요. 항원 한 개에는 에피토프가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항체가 결합할 수 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요거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색깔을 좀 바꿔서 계속 빨간색만 쓰고 있었네. 자, 그럼 이 림프구는 각 에피토프를 인식하는 수용체를 가지는 거예요. 림프구가. 자, 근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이 항원의 에피토프, 즉 항원 결정 부위를 인식할 때 그 어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부터 조금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자, 일단은 B셀은 온전한 항원과 결합해요. 근데 T세포는 항원 제시세포, 아까 했죠?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나 이런 친구들. 그런 항원 제시세포가 표면에 제시하는 항원 조각만 하고 결합해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차이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B세포입니다. B세포. B림프구. B세포의 항원 수용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토플라즈모 B셀이니까 이게 B세포의 이제 세포질이고요. 이제 B세포입니다. B세포. 자, B세포 이 표면에 보면 이거 항체인데? 라고 생각하죠. 이제 그 비밀이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B세포 표면에 있는 이 항체같이 생긴 친구가 사실은 B셀 안티젠 리셉터니까 B세포 항원 수용체예요. 자, B세포에 있는 항원을 인식하고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항체 아닙니다. 아직 이거 보고는 항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B세포 항원 수용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트 체인이라고 해서 이 가벼운 사슬 2개와 무거운 헤비 체인 2개로 이루어져 있는 Y자 모양이고, 중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다이설파이드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이황화 결합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이황화 결합으로 이 체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C라고 해 있고 V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이 V 쪽은 가변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조금 완전히 막 자기 항원 결정기 완전히 다른 종류까지는 결합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고, 밑에 이제 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 라이트 체인도 C가 있고 헤비 체인도 C가 있죠. 이 부분들은 불변 영역이에요. 이건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형태를 지닌 B세포 항원 수용체가 이제 온전한 항원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요. 자, 보시면 얘가 이제 B세포고요. 여기 있는 얘는 아직 항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얘는 항원, 이제 B세포 항원 수용체입니다. 그쵸? 됐죠? 자, 요 B세포 항원 수용체가 요건 이제 병원체입니다. 병원체. 병원체의 안티젠, 요게 이제 항원이죠. 항원. 요 전체가 항원이고, 요 위에 에피토프, 요게 항원 결정 부위예요. 그쵸? 지금 이 친구는 항원 결정 부위가 2개죠. 근데 지금 요 B세포의 수용체랑 맞는 건 요 세모 모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B세포 항원 수용체랑 항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항원에서의 에피토프죠. 항원 결정기가 결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딱 결합을 하면 이제 이 B세포가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막 구조인 막형 수용체를 수용성 형태로 분비하는 세포로 바뀝니다. 뭔가 어디 많이 보셨죠? 그죠? 형질세포. 이렇게 형질세포로 바뀌고, 그럼 이 형질세포가 이 자기들 표면에 있었던
항원 수용체를 수용성 형태로 분비해요.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즉 이렇게 분비형 수용체 단백질이 항체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B림프구에 있는 항원 수용체가 항원과 결합하면 그 이제 B림프구가 B세포가 이걸 수용성 형태로 분비할 수 있는 세포로 바뀌고 그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리셉터를 분비형으로 보내는 그 분비형 수용체가 곧 항체 혹은 면역글로불린 I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항체, 안티바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재밌죠? 재미없나? 재밌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비된 항체들이 사실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맨날 그 Y자, 지금 그림도 사실은 이 Y자를 의미하는데 아까 전에 했던 이 무거운 사슬, 그쵸? 여기 헤비체인. 요 헤비체인의 C 영역, 불변 영역의 그 구조에 따라서 항체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우리가 봤던, 보통 우리가 항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면역 글로불린 G입니다. G. 순환한 항체 80%를 차지하고 대부분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뭐 소개해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 구조가 좀 다르죠? 비슷한 것도 있고 IG 면역 글로불린 M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도 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B세포 표면에 있었던 친구들 있죠? B세포 표면에 이렇게 M, D, 그죠? A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E.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알러지 반응할 건데 그때 있는 친구들은 또 면역글로불린 E라고 해서 조금 종류가 다르다. 항체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냥 보통 우리가 항체라고 하면 대부분 면역글로불린 G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 B세포 항원 수용체는 온전한 항원과 직접 결합해서 분비형인 항체를 분비했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T세포 항원 수용체는 B세포 항원 수용체랑 조금 달라요. 일단은 체인이 두 개밖에 없죠. 아까 전처럼 라이트 체인 두 개, 헤비 체인 두 개가 아니라 그냥 알파, 베타 체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 항원에 바인딩하는 사이트는 좀 가변적이고 그 밑에 막 관통하고 있는 부위를 포함한 이 밑에는 불변 영역이고 두 사슬은 이화화 결합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T세포 표면에 이렇게 T세포 항원 수용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 T세포 항원 수용체는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자, 얘는 보시면 숙주세포, 호스트셀, 이 숙주세포 표면에 제시된 항원 조각에만 결합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B세포는 온전한 항원과 결합하는 반면 T세포 항원 수용체는 이 숙주 표면, 여기서 이제 이 세포들은 항원 제시세포들이 되겠죠. 이 항원 제시세포들이 제시하는 그 항원 조각, 그죠? 여기 보시면 적혀있죠. 제시된 항원 조각에만 T세포 항원 수용체가 결합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주황색으로 생긴 요거는 항원 조각이잖아요. 왜냐면 얘가 병원체고 여기 있는 주황색들이 항원이었잖아. 그치? 그럼 항원 조각은 알겠는데 이 녹색 이 막대기는 뭔가요 도대체? 어이? MHC 몰레큘. 이거 이제 MHC 분자 이 도대체 뭐야 이거? 이제 처음 들어보는 거죠. 아주 고급집니다. 요거는 이제 임용시험에 저희가 임용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임용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고급집니다. 자, 죄송합니다.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라고 해서 MHC라는 이 단백질 분자가 있어요. 얘는 이제 뭐냐면 이 세포 표면의 항원 조각을 제시할 때 여기 보시면 그림에 한번 보세요. 이 항원 조각과 이 MHC라는 이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세포 표면에 쭉 제시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유형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형, 2형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뭘 얘기하겠어요? 이 MHC 1형, 2형이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사람한테 두 개 있으니까 사람 기준으로 합니다. 자, 1형 MHC 같은 경우는 핵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에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 세포 표면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2형 MHC는 아까 우리가 했던 항원 제시 세포에 존재하는 MHC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세포예요. 감염된 세포거나 이제 종양, 악성 종양이 암이잖아요. 종양 세포가 이제 감염 항원이 들어왔어. 그럼 이 안에서 프로테아솜이라는 이 효소가 얘들을 분해해 가지고 항원의 그 펩타이드 조각, 그 조각과 MHC 1형 조각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여기 보시면 표면에 이렇게 노출을 시키죠. 근데 이 노출시킨 게 누구하고 붙냐면 세포 독성 T세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체액성 면역 말고 세포성 면역할 때 나오는 그 암살자, 킬러 T셀, 세포 독성 T세포. 얘들이 이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에 있는 애들을 가서 죽인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그렇게 죽일 때도 사실은 뭔가 어떤 정보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야.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게 뭐냐면 이 대부분의 세포에는 이 1형 MHC가 있으니까 이 감염된 세포가 자기의 항원 조각을 1형 MHC랑 붙여가지고 표면에 노출시키면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 T세포가 가서 얘네들을 딱 인식해서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CD8, CD8 단백질은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 겁니다. 얘 겁니다. 얘 거. 이 감염된 세포기 아니고요. 얘 겁니다. 얘 거. 그죠?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에 이 CD8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이 단백질이 이 1형 MHC 이 복합체 그리고 항원 조각과 결합한 얘들을 인식하고 결합하게 도와주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작이 있어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나 종양 세포를 딱 인지해서 쫙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죽여요?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럼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일단 인식한다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차이는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2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항원 제시세포, 대식이나 수지상세포 같은 경우 있죠. 그런 친구들은 2형 MHC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런 애들이 이제 식세포 작용해서 항원을 먹고 그 항원 조각을 MHC, 2형 MHC에 붙여가지고 제시하면 이제 그때 누가 오냐 하면 여기 H가 헬퍼입니다. 헬퍼. 보조 T세포, 보조 T 림프구가 이 지한테는 이번에 누가 있냐면 CD4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것도 지 거예요. 이 CD4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보조 T세포가 가서 이 2형 MHC 분자를 딱 인식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결합을 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봤던 그 보조 T 림프구가 우리 후천성 면역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그게 그 이전에 항원 제시세포 우리 그림을 잠깐 볼까요? 앞에 했던 요 그림이죠. 이 보조 T 림프구가 T세포가 항원 제시세포에게 이 항원 조각을 제시받아서 얘네들이 정보를 주고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요 과정이죠, 요 과정. 요 과정의 그 어떤 화학적인 기작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CD4 단백질과 2형 MHC가 여기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병원체 그리고 림프구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고요. 자, 이제는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원에서는 비특이적 방어를 굉장히 라이트하게 다루지만 지금은 고급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특이적 방어, 선천성 면역은 선천적인 1차 반응이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크게 장벽 방어와 내부 방어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외부 장벽 방어는 뭐 피부에 있는 각질의 친구죠. 그 점막,
점막에서 점액을 분비해서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분비액, 뭐 라이소자임 같은 그런 효소들, 그죠? 이런 분비액들. 그리고 피부에서 뭐 DNA제, RNA제라고 그래서 DNA나 RNA를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효소들도 분비하거든요. 이런 것들 통해서 1차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항원들, 외부 물질, 비자기를 1차적인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1차적인 방어선을 뚫고 내부로 들어왔어. 그러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세포성 및 수용성 물질에 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비특이적 방어들이 일어납니다. 얘들 전부 다 비특이적 방어예요. 아직 특이적 방어는 좀 이따 할 거야. 자, 그러면 세포 내 수용체에 대한 얘기, 식세포 작용, 항미생물 단백질, 자연살 생세포, 염증 반응.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만 하셨죠. 그쵸? 그래서 1, 3, 4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겁니다. 생원에서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포 내 수용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조금 뭐 생소하죠.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가 아직 안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특정 포유동물에 보면 톨 유사 수용체, 그러니까 이 톨 라이크 리셉터입니다. TLR이라는 톨 유사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톨 유사 수용체가 있다는 말은 유사 말고 톨도 있다는 얘기겠죠. 톨 이제 곤충 같은 절지동물에 속하는 그 곤충에 있는 톨 단백질과 유사하다 그래서 톨 라이크 리셉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 톨 유사 수용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비자기를 구분해서 얘네들을 인식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들을 이제 이렇게 좀 협업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리셉터니까 인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TLR 단백질들은 톨 유사 수용체 단백질들은 특정 부류의 병원균의 특이적인 분자 조각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해볼까요? 자, TLR3부터 한번 볼게요. 자, TLR3라는 요 친구들은 여기 보시면 dsRNA, 더블 스트랜드 RNA입니다. 이중 나선 RNA? 선생님, 이중 나선은 DNA 아닙니까? 하죠, 그죠? 근데 재밌게도 바이러스 중에 일부는 이 이중 나선 RNA를 가지는 바이러스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더블 스트랜드 RNA를 인식하는 그런 수용체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갈까요? 3 했으니까 4로 갑시다. 자, TLR4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리포폴리세커라이드, 즉 이게 이제 리피드 지질이잖아요, 지질. 그다음 이건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질 다당체, 뭐 지질 다당체, 지질 다당체가 좋겠네요. 이 지질 다당체를 얘들이 인식해서 갖고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질 다당체들이 어디 있냐면 세균들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 세균의 지질 다당체 얘를 인식하는 그런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LR5 여기 있죠. 얘는 플라젤린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인식을 해요. 그럼 이제 이 플라젤린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 세균은 꼬리가 있거든요. 편모, 그죠? 우리 사람 세포 중에도 남자의 생식세포, 이 편모가 있죠. 운동성 있는 그 편모의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주성분, 이 플라젤린이. 세균 편모의 주성분인 이 플라젤린을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그거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 같은 경우는 CPG DNA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뒤에 이제 조금 유전자 발현 조절 뭐 DNA 파트 조금 뒤에 가야 좀 할 수 있는 건데 이 CPG의 CPG는 DNA 염기를 의미해요. 사이토신 구안인, 그쵸? 그래서 메틸화되지 않은 메틸화도 여러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틸화되지 않은 CG CG 이 서열을 인식하는 요거를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수용체들이, 이 다양한 수용체들이, 톨 유사 수용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인식해서 이제 또 다른 면역에 관여하는 단백질들하고 협동해가지고 이제 선천성 면역을 일으키는 건데,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더블 스트랜드 RNA나 지질 다당체나 플라젤린이나 이 메틸화되지 않은 이 CG서열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뭐 곰팡이나 바이러스에는 있는 구조고 but 사람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용체들이 자기 비자기를 구분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이 비자기 것들, 이 전부 비자기 아닙니까? 이런 비자기 것들을 각각의 수용체들이 인식해서 갖고 와서 그 다음 단계를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얘네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 내부 방어, 선천성 방어의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뭐 쉽게 잘 아실 거예요. 그쵸? 뭐 식균작용 이렇게도 표현하죠. 식균작용. 이것도 한번 써보자. 식균작용, 그쵸? 근데 이제 좀 더 식세포작용이란 말이 요즘은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식세포작용. 균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식균작용이란 말보다 식세포작용이란 말이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에서 좋은 용어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병원균이에요. 병원체.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걸 위족이라고 합니다. 위족. 슈도. 여기 막 PSEUDO 슈도 이런 말은 약간 생물에서 슈도 이거는 약간 가짜의 그러니까 위족. 족은 다리잖아요. 가짜 다리. 약간 이런 느낌. 요런 이제 위족이 병원균을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이 병원균이 발음이 혀에도 살이 쪘나요? 죄송합니다. 이 병원균이 세포내로 흡입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식포를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포가 형성되고, 그러면 이제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 여러 가지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이 리소좀과 식포가 이제 융합해가지고 얘네들을 쫙 분해시키고, 그 다음 이 분해된 애들을 바깥으로 빼내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엔도사이토시스라는 단어, 이게 이제 식세포 작용입니다. 이렇게 먹는 거고, 여기 엑소사이토시스는 이제 내보내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이 식포와 라이소솜의 이 융합된 막이 바깥에 있는 세포막과 융합해서 펴내는 세포의 배출. 그렇죠? 이런 작용으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식세포 작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균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쉽죠, 이거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항미생물 단백질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항은 안티,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미생물들, 특히 항원들을 대응할 수 있는 단백질들을 분비하는 건데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터페론, 이름 좀 멋있죠? 인터페론. 아닌가? 인터페론이란 친구와 보체, 개, 뭐 그룹들, 이런 것들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자, 인터페론은 일단 바이러스입니다. 얘들은 타깃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이 인터페론이라는 항미생물 단백질을 분비해가지고 바이러스 이제 감염을 좀 억제하는 건데 얘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들이 이걸 분비해요. 인터페론이라는 물질. 그 이제 자기들은 감염이 됐지만 주변에 있는 아직 감염되지 않은 애들한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분비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한테 주면 그 정상세포들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그 어떤 억제하는 거에 관련되는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그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기능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 물질이 인터페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페론 하면 여러분들 항미생물 단백질의 종류로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처하는 그런 친구들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체라는 게 의미는 이게 뭐
항체 보완 뭐 이런 뜻이에요. 항체 보완, 보체, 그죠? 보체라고 표현하는데 한 30여 종의 혈장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빡 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이제 이 활성화된 보체들이 병원체, 세균에 직접적으로 결합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활성화된 보체가 붙으면 이제 항체들, 그쵸? 항체 기억하시죠? 여러분 항체하면 이제 누가 떠올라야 돼요? B셀이 떠올라야 되죠? 그죠? B세포에 있는 항원 수용체, 그죠? 아까 봤습니다. 걔가 분비형으로, 그죠? 나온 것들, 이걸 항체라 불렀습니다. 이 항체들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구멍 뚫어 푸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뭐 병원체에 있는 세포막,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에 세균에 있는 세포막에다가 이 보체들을 여러 개 갖고 와가지고 그 막 공격 복합체라는 걸 형성해요. 이 복합체를 형성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이 구멍 뚫으면 이제 이 세포막이 뚫리면 이 세포 자체가 이제 파괴되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그 세균이 죽겠죠. 확실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생물을 좀 항미생물 억제하는 단백질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인터페론과 보체. 자, 네 번째 선천성 면역의 네 번째 유형은 이제 아까 나왔던 NK셀, 우리 림프구의 한 종류였죠. 림프구에서 이제 B셀이나 T셀 같은 경우는 후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비중이 좀 크다면, 그 중에 이제 NK셀, 자연살생 혹은 자연살해 세포, 뭐 번역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선천성 반응에 관여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혹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했을 때 그 나타내는 그 표면의 단백질의 좀 비정상적인 그런 변이들을 얘들이 감지해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로 전환된 세포에 더 붙어가지고 화학물질을 막 분비해서 그 세포를 죽여버리는, 그쵸? 킬러셀입니다. 자연 킬러셀. 보시죠. 뭐 요거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거죠. 그죠? 염증 반응. 많이들 친숙하시죠? 자, 찔렸어요. 찔렸어. 이제 외부 피부, 외부 방어선이 뚫렸다, 그치? 내부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염증 반응은 이제 찔렸는데 이제 이 가시에 여러분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들이 있겠죠. 병원체입니다. 뭐 세균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병원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스트셀, 얘가 이제 비만 세포입니다. 그죠? 비만 세포. 마스트죠, 그죠? 비만, 페리 관련 없죠? 너무 진부한, 하지 말걸. 편집할까? 자, 마스트셀. 얘가 이제 여러분들 그 시그널링 분자를 분비하는데, 비만 세포가 분비하는 얘들은 뭐 히스타민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파지, 얘가 이제 대식 세포예요. 그죠? 굉장히 큽니다. 세포 크기가. 비만 세포도 크지만 큰, 페이지 이런 뭐 집어삼키다 먹는 이런 뜻이거든요. 박테리오파지 알죠? 바이러스 중에 박테리오파지, 그 파지도 뭐 먹다 삼키다 이런 어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또 화학 신호 물질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비만세포에서 분비된 화학물질인 히스타민은 뭘 해요?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비만세포가 분비한, 여기 나오죠? 히스타민은, 그쵸?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에서 볼게요. 이 대식세포가 분비한 다른 신호물질은 여기 보시면 이 혈류의 흐름을 더 강하게 해서, 즉 여기 있는 이게 이제 호중구거든요. 이게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이 친구 호중구. 얘가 이제 이 항원 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분자들은 이 호중구를 좀 끌어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비만 세포에서 분비된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대식 세포에서 분비된 신호물질은 호중구를 끌어들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호중구들이 와가지고 식균 작용을 하죠. 식세포 작용. 물론 대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로 이제 보시면 이제 액체들이 와요. 그러면 이 혈장 안에는 아까 전에 했던 항미생물 단백질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플루이드,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펩타이드니까 항미생물 단백질들을 포함하는 그 혈장이 이렇게 가서 아까 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가서 다 식균작용하고 여기 있는 상처가 이제 아물고 그럼 이런 전체적인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증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가시에 찔리거나 베이거나 뭐 했을 때 여기가 좀 퉁퉁 붓고 열이 나고 상처가 나고 하는 게 내 몸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런 염증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천성 면역을 좀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특이적 방어작용, 후천성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특이적 방어는 후천적인 2차 반응이다. 그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가 헬퍼 T셀입니다. 보조 T세포. 아까도 보셨지만 이 보조 T세포가 항원 제시세포와 그죠? 그리고 이 항원 제시세포들이 1형이 아니라 2형이었죠. 2형 MHC. 그쵸? 그리고 이 보조 T세포는 CD4가 있어. 그쵸? CD4가 있어서 이 2형 MHC 붙어 있는 항원 조각과 이 CD4를 연결해 가지고 보조 T세포가 항원 제시세포에 결합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결합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사이토카인이라고. 사이토카인. 이 사이토카인이 이제 분비가 돼가지고 이 사이토카인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이 사이토카인이 얘들도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보조 T세포를 엄청나게 여기 보시면 엄청 많아졌죠. 이 보조 T세포를 굉장히 많이 증식시켜요. 그래서 이제 증식된 애들은 뭐 우리 클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들이 쫙 이 보조 T세포 클론들이 쫙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B세포도 활성화시키고 그럼 일로 가면 이제 무슨 면역이에요? 체액성 면역이죠. 그리고 세포독성 T세포 활성화시키는 세포성 면역. 거기를 중개하는 게 보조 T세포.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조 T세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반응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게 보조 T세포입니다. 자, 체액성 면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액성 면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체액이란 말. 체액성 면역. 체액. 이 체액에 뭐가 있어요? 항체입니다. 항체. 항체 매개 항체. 체액성 면역하면 항체 딱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럼 요 과정은 아까 보셨죠? 자, 요 과정을 보셨고. 자, 그러면 요런 과정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일어나고 이제 세균이 이렇게 항원이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또 봤던 B세포에 이 항원 수용체가 온전한 항원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합해가지고 여기에서 2형 MHC 그리고 복합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다. 그럼 이 전시하면 여기 있는 이 보조 T세포 그죠? 이 친구가 CD4를 가지고 있죠. 이 CD4를 요 2형 복합체.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항원 제시세포 할 때 제가 대식세포도 있고 수지상세포도 있고 B세포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B세포가 여기 2형이거든요. 그러니까 2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얘도 하나의 항원 제시세포라는 거예요. 왜? B세포에 있는 요 항원 수용체가 항원하고 결합해가지고 그죠? 요 2형 MHC를 가지고 항원 조각을 제시하잖아요. 요런 의미에서 아까 예비 소집에 온 수험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능 수험장은 당일 전까지 개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들어와 있는 수험생들은 지금 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제가 지금 학교라 가지고 이전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수험생들은 지금 바로 학교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저 E형 MHC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항원 조각을 제시하니까 B세포도 일종의 항원 제시세포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E형 이 MHC를 보조 T세포에 있는 CD4 단백질이 인식을 해가지고 얘들이 결합합니다. 이 결합하면서 여기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 B세포를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쫙 활성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형질세포 클론 나오죠. 얘는 한 수천 개 정도 나옵니다. 얘는 아주 소수예요. 그래서 이 B세포가 기역 B세포, 아주 소수는 기역 B세포로 이제 활성화 분화가 되고 대부분은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서 이 형질세포에서 이 항원 수용체를 그쵸? 분비형으로 항체로 분비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조금 이 수천 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책에서 봤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방어장애 하는 동안 처음에 한 4, 5일 동안 이게 얼마나 만들어지냐면 한 2,000분자가 만들어지는데 4, 5일 동안 전체 2,000분자가 아니고요. 4, 5일 동안 1초마다 2,000분자씩 만들어진대요. 감독관께서 어마어마하죠? 입실하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4, 한 5일 동안 매초 한 2,000개 정도 이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항체의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쵸? 이 체액성 면역이 굉장히 효율적인 면역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형질세포에는 소포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형질세포는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분비해야 되니까 그쵸? 어떤 단백질을 분비하는 단백질 이동 통로인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이 세포에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형질세포를 이렇게 막 이 소포체를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뭐 간단하죠? 재밌죠? 개미 쪽으로 계속 강요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체의 기능은 뭐냐? 여러분들 뭐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항체는 항원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합니다. 항체가 나왔다고 그 항체가 체액을 따고 쭉 가가지고 항원에 붙으면 항원이 저절로 죽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항체는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그럼 결합해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화작용입니다. 중화작용. 즉 이거는 항체가 여기 바이러스 이제 항원에 결합해서 항원이 숙주세포로 못 가게 중화시키는 감염이 안 되도록 중화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옵손화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 항체들이 이제 이건 세균이죠. 이 항원을 둘러싸요. 항체들이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둘러싸면 여기에 있는 대식세포 같은 애들 호중구나 대식세포 같은 애들이 쫙 보고 이제 더 식세포 작용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표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체가 항원 주변에 쫙 묶어서 얘들을 딱 묶어놓고 깃발을 세우는 거야. 야 대식아 빨리 와. 여기 묶어놨어. 그럼 대식이 와가지고 호로록 더 잘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느꼈습니까? 제가 약간 드립 칠라 하다가 안 하는 거 느꼈습니까? 세 번째는 보체계 활성화 그리고 구멍 형성 그죠? 이제 요 항원에 이렇게 항체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항체가 붙음으로써 주변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보체계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이 활성화된 보체계가 여기 보시면 그 막공격 복합체 나오나요? 여기 있죠.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라고 해서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하게 하고 그 막공격 복합체가 이제 여기 있는 가가지고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봅니다. 그럼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나 이온 같은 것들을 이 항원 세포 안으로 유입시켜 보는 거죠. 그럼 이 세포, 예를 들어 세균이다. 그럼 세균 세포가 막 물이 들어가 부풀다가 터져보가 죽는 그런 역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 항체가 이런 역할을 해서 항원을 무력화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참 어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이 중등 임용시험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고 말이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아주 고급진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구 대표 고2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만할까요? 네. 자, 이제 세포성 면역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자, 우리 기존의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림프구가 뭐 감염된 세포나 아니면 그 뭐 암세포 이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걔들 죽인다. 뭐 그렇게만 표현을 했는데요. 세포독성 T림프구는 아까 전에 우리 요것도 아까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우리 그 2형 MHC는 그죠? 보조 T림프가 CD4를 인식해가지고 하는 거였다면 그 세포독성 T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세포에 있는 1형 MHC 그거를 CD8, CD8이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활성화한다.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성화된 세포독성 T세포가 1형 MHC 항원 복합체 그쵸? 여기 항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1형 MHC 항원 조각을 제시를 딱 해요. 그러면 이 세포독성 T림프구가 자기한테 있는 이제 보조 단백질 CD8이죠. 얘를 쫙 붙여가지고 인식해가지고 딱 이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인식을 했어요. 그럼 그때 인식하고 이제 뭘 하냐면 퍼포린이라는 친구와 그랜자임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요. 자, 이 퍼포린은 뭐냐 하면 이 세포독성 T림프구가 분비하는 건데 얘는 세포막이 구멍 뚫어 부는 친구예요. 그래서 구멍 뚫어 쪼죠. 빵 뚫어 붑니다. 펀치. 그 다음에 그랜자임, 엔자임, 효소겠죠. 그죠? 얘는 단백질 분해요소예요. 그럼 이 단백질 분해 요소들이 이제 또 세포 내 섭취, 그죠? 그 세포 내 섭취 작용. 아까 전에 우리 그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할 때 봤던 그 세포 내 섭취 과정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세포의 세포 자연사를 유도합니다. 에이팝토시스라고 예전에는 이거를 세포 자살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었는데 자살이란 표현이 좀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도 높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번역을 세포 자연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포 괴사하고는 달라요. 이제 세포가 이렇게 썩는 세포 괴사랑은 다르게 약간 프로그램되어 있는 프로그램드한 죽음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에이팝토시스라는 요 기작이 있어요.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할 시간은 지금 없고 뭐 인터넷에 에이팝토시스 치면 몇 개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그랜자임이 안에 들어가서 이 감염된 세포에서 에이팝토시스를 에이팝토시스가 아니지 아포프토시스다 그지? 아포프토시스 발음이 아마 아포프토시스가 맞을 거야. 아포프토시스 영어도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티가 나네 또. 이 생물학은 다 영어예요. 영어. 이 생명과학에는 다 영어라 가지고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아포프토시스를 유도해가지고 감염된 세포가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된 세포일 수도 있고요. 그 정상세포가 이제 암세포로 바뀐 암세포한테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죽인다. 근데 그 죽일 때 퍼포린이나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분비하더라.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쉽지 않았던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요거를 추후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요. 여러분들 과제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 두 번째 8강에서는 면역 두 번째 파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